단원은 수열의 극한이에요. 우리 여기 필기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수열의 극한 어렵지 않다.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선생님이 첫 번째 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본적으로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의 합의 기호 시그마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n번째 항에서 멈추잖아요. 그럼 이것은 수열이에요. n번째 항에서 멈추면 수열, 수원에서 우리가 같이 했었죠. 멈추면 수열이다.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멈추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 단어는 급수라는 거예요. 급수. 그럼 이 급수는 뭐냐면요, 급수는 이거야. 봐봐, 우리가 이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자 이렇게 가다가 n번째 항까지의 합, 이 멈추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공부한 거냐면 마찬가지로 수학 원의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죠. 이게 바로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수원의 수열이에요. 수원의 수열. 근데 있잖아, 멈추지 않고 이것을 한도 끝도 없이 다 더하면 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게 급수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히 나가는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N, SN, 시그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주제를 얘기해 버릴게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게 지금 n번째 항에서 멈추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가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볼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게 무한대번째 항까지, 이 우주 끝까지 간다,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주제지만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다 더하지 못해요. 우주 끝까지 가볼 수가 없다. 그럼 아예 선생님이 여기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은요, 이 AN, 자 그리고 우리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부르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있잖아, AN과 SN을 구하는 거예요. 계산은 누가 해주는 거냐 하면 리미트가 해준다. 요 AN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의 번호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수열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요 수열의 극한은 어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어려워지면 요 수열에서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있잖아, AN을 구해서 리미트를 취하면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은 이 리미트가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한대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건데 결국은요, 뭐를 구하는 거야?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해준다? 리미트가 해준다.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항까지의 합, 자 이게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게 1단원, 2단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수열, 뭐 무한 수열 이렇게 써놨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급수, 무한급수 이렇게 써놨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용어 정리라고 돼 있죠. 선생님 이거 용어 정리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재수생인데, 아니 용어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요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이 무한대라는 기호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무한대. 근데 있잖아, 이거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히 커지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무한대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무한대는 아주 큰 값.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요, 아주 큰 값이에요. 아주 큰 값. 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큰 값 또는 아주 큰 수, 다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오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다. 값이 아니다. 수라는 건 고정돼 있다는 뜻이야. 이 값이라는 건 고정돼 있다라는 뜻이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한대는요, 고정된 실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수열의 극한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 자, 이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 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 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알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무한대가 수였다면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아니 무한대가 수라면 약분이 돼서 이거 1이겠죠 이렇게. 근데 결론은 1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였다면 같은 걸 뺐으니까 0이었겠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고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무한대는 수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한대의 실체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메비우스의 띠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상태. 심지어 풍사로 이야기하자면 형용사에 가까운 표현이다. 갑자기 수업이 영어가 됐다. 아니 여러분 있잖아. 풍사로 굳이 따지자면요. 오히려 형용사에 가까워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거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보이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보이죠? 그 위에 아주 큰 값 아니다. 이렇게 X라고 해놨어요. 알겠죠? 아주 큰 값 아니야. 아주 큰 수 아니야.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형용사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런 기호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게 음의 무한대라고 하죠. 그럼 얘는 원래 양의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인데 이제 수학자들이 항상 가장 많이 쓰는 건 간단하게 쓰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무한대라고 쓰는 거고요. 이것은 음의 무한대. 그러면은 이 음의 무한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된다. 끝. 자, 그 다음, 또 아주 기본적인 기호,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an이 한없이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알파를 극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한 값이라고 하기도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수열이 이제 이런 수열이 있어. 첫 번째 항이 0.9,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0.99,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이 0.99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9가 n개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세 번째 항은 9가 3개인데 그럼 n번째 항은 9가 n개겠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9가 계속해서 가는 거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1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냐면 거기 n분의 1도 있어요. n분의 1. 근데 요 n분의 1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자, 이게 있어요. an이 만약에 있잖아. n분의 1이야. 근데 이거를 볼 텐데, 그럼 이거 첫 번째 항은 1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분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요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게 뭘까? 2페이지로 가보세요, 2페이지. 그럼 2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발산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발산이 뭔지 진정으로 알고 있니? 진정으로 발산이 뭔지 알고 있니? 내가 알려줄게. 그 발산은 있잖아.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해요. 그럼 수렴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값으로 딱 떨어져야지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발산은 있잖아.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한다. 거기 이제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간다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수열이 있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런 것들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 밑에 세 번째 거기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진동. 자, 그리고 있잖아. 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발산 또는 진동 발산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수렴, 발산. 그러니까 이게 뭐 진동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수렴해? 아니죠. 네, 그럼 그냥 다 발산이에요? 수렴해? 아니면 다 발산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하면서 잠깐만 하나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해가 되면은 뭐 해피엔딩이지만 혹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뭐가 기분이 나빴냐면, 아니 이런 게 이렇게 발산이라는 건 그래 이게 2, 3, 4 한도 끝도 없이 커지니까 그 발산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납득이 가잖아. 그치? 이거 알 수 없다. 이거 납득이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부호만 마이너스일 뿐이지, 이거 지금 이 절대값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될지 알 수 없다. 이건 되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잖아. 근데 뭐가 너무 기분이 나빴냐면, 아니 이거는 왜 발산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나 봐요. 근데 내가 너무 쓸데없이 친절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 뭐가 기분이 나빴냐면, 그래 얘네들은 뭔지 모른다.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왜 모르지? 이거는 있잖아. 아무리 우주 끝까지 가봤자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같은 취급받는 게 너네들은 이게 기분이 좋니? 아주 상쾌하니? 아니잖아. 아니라고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렇잖아. 이거는 난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아니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걸 왜 모른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됐어. 수학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이걸 모른다고 했을까? 그 천재 수학자들은. 아니 이거 알겠는데 1 아니면, 네, 알려줄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나요. 약간 벗어나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질 텐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닌데요. 원래 수학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 어떤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아주 굉장히 전반적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유일성과 존재성이에요. 유일성과 존재성. 이 수학자들은 유일성과 존재성,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도요, 존재성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값 정리 이런 거 있잖아. 뭐 FC는 K인 C가 존재한다 이런 거. 평균값의 정리는 뭐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수가 존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대 최소의 정리 뭐 이렇게 뭐 존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성이야. 유일성.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상황.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아니 이걸 왜 모른다고 하는 거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걸 왜 몰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야 그럼 있잖아. 이게 뭐가 될지 하나로 대답해봐.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대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들은 얘나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지. 그럼 그냥 모른다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일성은 중요하다. 이건 참고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게 혹시 궁금하지 않았나요? 뭐냐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궁금할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미리미리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 극한을 공부하는 거니까 극한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좌극한, 우극한이 또 함수의 극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봐봐. 아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을 선생님이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1이고 이거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또 좌극한, 우극한이잖아요. 그래서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돼요? 요거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면은 네, y값을 읽는 거죠. 1로 가까이 가죠. 1. 자, 그 다음에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면 네, 이거 y값을 읽는 거니까 어디로 가까이 가요? 네, 2로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 야,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 그럼 갑자기 없다가 돼버리잖아요.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1이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2고, 심지어 두 개나 있네요. 1도 있고 2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뭐야? 라고 하면 이거 정답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성,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하나로 말해, 하나로. 그럼 뭐로 말할 거야? 하나로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모른다야, 모른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유일성,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건 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는 건 다 발산이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왼쪽에 아래에 참고라고 해놨죠? 그냥 참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시할까봐 옆에다가 중요라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 뭐냐면 봐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거 당연히 분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이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져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냐면 이거 0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요 꼭 1이 아니어도 분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상태. 자, 이것은 0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한지는 선생님이 3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그럼 2페이지 오른쪽을 보세요. 그럼 이 수열의 극한, 이 단원에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수능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수열을 주면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라 그래요. 수렴해, 발산해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만약에 수렴하면 극한값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알겠죠? 여기 구름 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 수열의 극한 여기를 볼까요?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상황 설명이 끝났고요. 요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수열의 극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 자체에서 어려워지는 내용은 전혀 없다. 다른 단원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어려워지지 수열의 극한 자체에서는 어려울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써놨어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샌드위치. 그래서요 결론은 이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 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극한값의 기본 성질, 두 번째가 샌드위치 정리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 쳐놨죠. 이게 무한대분의 K.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넘어가서 3페이지를 보면 그럼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알파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는 상수다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알파, 베타는 상수 또는 실수. 자, 여러분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n 그리고 뭐가 있냐면 bn이 이렇게 있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내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 이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이제 원래 네 개죠. 네 개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 이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알려주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잠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예전에 이제 그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잠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그 평가원에서 문제를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그분들이 이랬어. 1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참고로 보세요. 1이에요. 1이 있어요. 1은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이렇게 써도 되죠? 아, 돼요. 맞아요. 자, 이거 여기 n이 없잖아요. n이 없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도, 네, 이거 1은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1은 이거 n 곱하기 n분의 1이잖아요. n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약분하면 1이잖아. 그치? 자,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니까,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간다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이잖아. 그럼 있잖아. 0과 어떤 수를 곱하면 이거는 뭐예요? 0이죠. 이게 0이니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끄덕인 건가요? 지금 몇 명이 끄덕였어요. 그럼 선생님은 새로운 이론을 창출했네요. 1은 0이네요. 자, 되게 신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 군데가 틀렸어. 근데 그때 수능 문제가 뭐냐면 최초로 틀린 단계를 찾아내래. 최초로 틀린 단계. 이거 맞은 거예요. 맞았어. 2, 3. 여러분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냐면 그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3번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만든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분명히 중간에 한 군데가 틀린 거거든. 1이 0이잖아 이렇게. 자, 네, 알려줄게요.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이걸 맞출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선생님이 여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는 게 2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2개를 제대로 알아야지. 심지어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 여기서 문제가 한 98%는 이거고, 이거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데, 이 설명이 끝났다. 근데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할게요.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봐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AN이 알파, 그 다음에 BN이 베타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이거 알파랑 베타가 뭐라 그랬어요? 상수라 그랬죠? 그럼 기본적으로 수라고 했으니까 뭐는 절대로 아닌 거야? 무한대는 아닌 거야. 근데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또 꽤 많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게 무한대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1년에 한 1.5명 정도. 한 명보다는 많고 2명보다는 적다. 한 1.5명 정도는 꼭 이거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 여기서 분명히 알파랑 베타가 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AN과 BN이 수렴할 때,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줄 치고 별표 쳐놨다.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 자, 여기를 보세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는 거야.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는 건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요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은 각각 뭐 해야 돼요? 수렴해야 돼요.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수렴할 때만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간다. 요거를 주의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나눗셈이 있지 않습니까? 나눗셈이 있으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나누는 식이나, 여기서는 이제 이 베타가 되겠죠?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0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당연히 나눗셈이니까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니?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뭘 강조할 거냐면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 심지어 이 수열의 극한에서 이 자체에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수열의 극한 자체에서 아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뭐래? 어렵게 나올 수 없대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열의 극한 자체에서 어려워질 수 없고요. 다른 단원이 들어와서 어려워져요. 뭐 수열에서 어려워진다거나 뭐 양의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거 그런 걸 못 구해서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거지. 이 극한 자체에서는 어려워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응용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응용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그렇죠. 공식을 증명하거나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응용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배운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에 증명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이거 증명이 안 들어와 있어. 이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자, 이게 이 사칙, 수렴할 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감이 여러분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뭐가 알려져 있어. 증명이 있죠. 여러분 이과지 않습니까? 여기 나중에 또 수학과를 가거나 또 수학교육과를 가거나 그럼 대학교 가서 이거 증명하는데 짱 어려워요. 짱이라는 말 너무 옛날 사람 쓰는 말이죠. 요새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게 증명이 있어요. 입실론 델타 뭐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증명이 너네들은 이거 그냥 맨날 되게 무시하잖아. 사칙 연산이 나뉘어 들어가나 보다. 그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걸 모르는데 이거 증명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안 들어와 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증명 과정 속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아닌데 이거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워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있잖아.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이 자체에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알려져 있다. 증명이 없다. 끝이다. 그 여기서 이제 왜 틀렸냐 하면 이게 틀렸어요. 안 된다. 이렇게. 왜 안 되냐면 이 리미트가 곱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려면 요 두 개의 수열이 다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되거든. 이게 수렴. 근데 이게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면 안 됐던 거지. 알겠니?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거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발산할 때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거든요. 발산할 때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게 발산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진동하는 수열이에요. AN과 BN이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요 예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극한과 관련한 합답형 문제 있잖아. 합답형 문제에서 발예를 들 때 이게 진짜 정말 거의 만능 수준이에요. 만능 열쇠 수준으로 요 진동하는 수열 이게 합답형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발예를 쉽게 제공해 주니까 이 정도 기억하세요? 선생님도 거기 또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발산하면 하나도 성립 안 한다라고 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써놨죠? 발산하면 하나도 성립 안 한다. 그쵸? 네, 그거예요. 그럼 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보세요. 이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있잖아. 이거 봐봐라. 이게 이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있잖아요.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을 한번, 이 새로운 수열이에요. AN, BN과는 다른 새로운 수열. 이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을 좀 관찰을 해보면 이게 더하면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가 있잖아. 이거를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 여러분 이건 새로운 수열이에요. 이 새로운 수열은 모든 항이 0이지. 이 새로운 수열은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이 0이란 말이야. 이렇게 0이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해볼까? 근데 이게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면 AN 리미트가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면 BN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거 진동, 발산,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뭘 더해? 아니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더할 거 아니야. 1하고 2를 더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덧셈이라는 연산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없는 애다. 끝!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이게 만능 발예가 되는데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리미트와 관련된 합답형 문제에서 이 진동하는 수열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끝. 알겠어요? 자, 그다음 잠깐만. 혹시 그거잖아. 이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썼을 거예요. 뭐를 썼을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거 써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언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냐면 an이 발산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일관되게 내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네가 여지껏 썼던 모든 것들은 언제만 수렴하는 수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발산할 때는 쓰면 안 된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아니 그렇잖아. 발산한다는 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뭐가 같아. 이상하잖아. 너 네 얼굴 내 손녀딸하고 같다. 이게 뭔 소리야. 재미없니? 얼마나 황당해. 손녀딸이 없는데 뭐 너 내 손녀딸하고 닮았다 같다 뭔 소리야. 실패해.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예요. 이게 아니 없는데 뭐랑 같아. 없는데 뭐랑 같아. 뭐 있어야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 언제만? 수렴할 때만. 그래 이런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항이 1이다.
만약에 AN 플러스 1은 뭐로 할까? 좋아요. 2AN 뭐라고 하지? 좋아. 2AN 더하기 3.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분명히 내신 대비 문제집 풀 때 막 이런 거 풀었을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 아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나 이거 무한대에다가는 1 더하나 마나야. 이것도 무한대야. 그니까 이게 알파로 간다면 이것도 알파로 가겠지. 그러면 이걸 알파로 놓는다면 2알파 더하기 3이야.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해서 아주 깔끔하게 풀고 깔끔하게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풀었었잖아. 이거 왜 안 되지? 알려줄게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면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또 점화식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해보세요. 이거 첫 번째 항이 1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항은 연쇄적으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예요. 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항 얼마예요? 13이에요. 세상에 볼 것도 없죠.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세상에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왔니? 이게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이게 AN이 알파로 가면 AN 플러스 1이 알파로 간다. 이것조차도 언제만? AN이 수렴할 때만. 근데 여러분 이 수열은 지금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잖아요. 발산할 때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알겠어요? 그럼 옛날에 근데 선생님 문제 옛날에 제가요 내신 대비 문제집 풀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답이 나왔는데요. 그때는요 다 이제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그쵸? 시험 문제가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렴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때는 수렴할 때는 이거를 이제 써도 되거든요. 근데 발산할 때는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그 4페이지. 여러분 뭐 거의 다 했어요. 4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이제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죠.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보자.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써놨어요. 이거 그냥 이제 거기 보지 마세요. 여기를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이게 1대1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 참여 수업.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적어줘야지 또 복습할 때 좋아하더라고요. 5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이거든요. 다들 표정이 굉장히 흐뭇한. 뭐 굉장히 자신있다, 뭐 이런 표정으로, 뭐 이거. 5분의 2예요? 안 물어볼 건데요. 자, 이거 5분의 2죠. 이게 이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답이 5분의 2잖아. 그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이거 나오면 2번 예상합니다. 2번. 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직접 범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2번 예상합니다. 2번. 5분의 2. 근데 이제 이게 2번이에요. 되게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 이거를 푸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4점짜리도 풀리거든? 근데 이거는 다 풀지, 2점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4점짜리는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내 질문은 뭐냐면 이게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결론을 먼저 써볼까요? 결론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죠. 결론이에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이 결과는 0이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결과가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된다.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발산이에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데 발산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냥 수렴, 발산. 알겠죠? 네, 수능은 요 두 가지예요. 잠깐만. 그럼 내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결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질문은 뭐냐면, 근데 있잖아. 왜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야?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왜 5분의 2지? 한솔람 학생,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 그 말이 아닌데, 내가. 네, 정답입니다. 네, 알려줄게. 이거를 이렇게 배워. 어떻게 배우냐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론이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눈다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눈다. 이렇게 하죠. 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또 이렇게 쓰면 다들 당연하지 이렇게 하잖아. 생각도 못 해냈으면서. 야, 이게 니네가 생각한 거냐 내가 생각해낸 거지? 그러니까 너네 딱 이렇게 딱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죠. 어때요? 또 들어보니까. 당연하지. 내 질문은 뭐냐면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누냐고. 자, 해줄게요. 이제 결론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 원래 이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누래. 그러면 요거 분모의 최고차항이 n제곱이거든요. 그럼 요거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면 5 더하기 이렇게 이제 n제곱 번분수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자, 분자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려줄게요. 우리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부등호가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극한값의 기본 성질밖에 안 배웠는데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의 이 본질이 뭐야? 수렴하는 수열을 다루는 방법이야.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을 다루는 방법밖에는 안 배웠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얘네들은 다 무한대 발산하잖아요. 이 자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키워드는 수렴하는 수열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발산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수렴하는 수열로 바꿔? 여기 또 미세하게 또 별표가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냥 분모가 커지니까, 이 분자가 일정한데, 그러네, 이거 분모가 커지니까, 이건 뭐, 당연히 0으로 가겠지라고 너무 가볍게 이해를 한 거였어요.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0이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좌변은 어때요? 이 좌변은 있잖아. 무한대. 메비우스의 띠. 심지어, 형용사람의 상태. 이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호거든요. 우변이 뭐가 됐어요? 0이라는 숫자. 유한 확정값. 너무 어려운 말이죠. 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산하는 수열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수렴하는 수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무한대를 분모로 보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양변을 나누면, 여러분, 이건 이제 숫자가 됐죠.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5라는 건 수렴하는 수열이고요.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 0, 0, 0, 0.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경우들도 거기 선생님이 예를 하나를 들어서 다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데 도대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로 바뀌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정리를 해놨네요. 거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4페이지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왼쪽에 맨 아래 1.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다. 그 다음에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네.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제 부정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부정형.
부정형.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선생님이 이거 이제 막 수업 준비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조카가 되게 많거든요.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조카가 되게 많은데 막 이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조카가 와가지고 우와 나비를 왜 그려? 그러더라고. 근데 걔는 진짜 이게 나비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막 너무 나비가 너무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걔가 나비를 왜 그려?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거 로그. 10g. 몰라요? 근데 이거 진짜 내 친구들도 이거 10g이라고 읽은 친구 있어요. 사실 내 동생인데 너무 좀 창피해서 친구로 순화했는데 동생. 여러분 가족이 창피할 수 있어요. 자, 왜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 창피할 수 있어요. 창피할 수 있죠. 선생님 어제 엄마가 창피했던 적 얘기했나요? 니는 없냐? 난 있어. 우리 엄마도 날 여러 번 창피해 했어요. 난 괜찮은데요? 가족이 창피할 수 있죠. 선생님 그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거든요. 마트를 갔는데 선생님 엄마가 이제 늦은 나이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불교 대학을 다니셨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어울리셨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아주 너네처럼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또. 근데 거기가 불교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어울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우리 할머니거든요. 완전 할머니죠. 완전 할머니인데 막 너무 이상한 말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그 왜 저녁 때가 되면 세일하잖아요. 세일할 때 내가 아직도 오징어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2마리 10,000원인데 그걸 3,000원에 팔았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지. 우리 엄마 쟁취하셨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와 개이득이다 이러셨어. 정말 깜짝 놀랐어. 나는 근데 이제 창피했어요 엄마가. 난 창피하고 말았는데 우리 아빠랑은 싸우셨다.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니까 그 말을 모르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 뭐라고?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뭐 이러면서 아니 뭐라고 말을 그렇게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렇게 또 한 거야. 비슷한 말을 했겠지 뭔가. 개자를 붙여서 개 막 이제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핵 이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욕하는 줄 알고 싸우셨다. 자, 여기를 보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다. 모른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잠깐만 2가지예요. 루트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루트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루트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자, 루트가 있는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유리화하면 돼요. 근데 원래 수학에서 유리화라는 것은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때 원래 수학에서는 분모의 무리수가 있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게 유리화예요. 근데요, 유일하게 이 극한이라는 단원에서는 분모의 유리화가 우선이 아니라 분자의 유리화가 심지어 우선이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면 돼요. 분모 분자의 우선순위는 없다. 알겠어요? 심지어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알겠죠? 네, 그래서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면 되고요. 거기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적어놨죠.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주고 앞으로는 이제 요런 계산은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게 이제 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 심지어 얘는 루트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분자에 있는 거예요. 이 분자를 유리화하면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분모는 2분의 1차잖아. n에 관한 2분의 1차인데 분자는 0차.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알려줄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있는 경우 유리화를 하잖아. 그럼 뭐가 되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스토리예요.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다. 그럼 이건 차수 비교하면 되잖아.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없는 경우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루트가 없는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참고로 수능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100% 1번이다. 100%.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없는 경우가 단독으로 수능에 나온 적은 없다. 그러면은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 그럼 앞으로도 안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우선 예를 하나를 들어주고 설명을 할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거기 뭐라고 선생님이 어떤 걸로 예를 들어놨냐면 깜짝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로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루트가 없죠. 그럼 최고차항으로 묶으래. 그러면 최고차항으로 n제곱으로 묶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4니까 또다시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쪽은 0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의 영향만 남는다? 이게 n제곱의 영향만 남는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알려주는 거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 미분 고난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보세요. 결국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뭐만 남았어요? n제곱만 남았죠. 최고차항만 남았죠. 물론 이게 n이 무한대로 가서 그래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가는 무한의 세계에서는 누가 지배한다? 최고차항이 지배하게 돼 있다. 알겠니?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함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함수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원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수열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수열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함수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AN이야. 아니 단원의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지금 AN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축소한 거거든. 근데 요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잖아. 이 위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점으로 찍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항상 아래로 볼록이면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있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선생님이 또 써놨네요. 4페이지에 함수적 해석. 됐나요? 보이죠? 네, 그거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안 됩니다. 샌드위치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이 원래는 이제 그 샌드위치는 이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극한의 대소에 관한 기본 성질인데 대부분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이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써져 있어요. 네, 샌드위치 정리. 네, 뭐냐 하면 이게 AN, BN, CN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있나요, 근데? 자,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또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기 또 EDM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과서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보면 여기 등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등호가 없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강력한 조건인 이 등호를 없는 상황으로 보여줄 건데 심지어 등호가 없더라도 이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자, 이것이 알파로 수렴하면 근데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거든.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 낀 bn은 알파로 간다. 이게 원래 샌드위치 정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AN, BN, CN 여기에 리미트가 붙으면 뭐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가 붙으면 여기 뭐 혹시나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것과 이 정식 표현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샌드위치 정리조차도 언제만 이 안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론 이제 대소관계는 AN, BN, CN 이렇게 대소관계가 돼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또 알파는 상수 또는 실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조차도
수렴할 때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알파로 가고 이게 알파로 가고 이게 알파로 가면 가운데 낀 BN도 알파로 간다. 이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언제? 수렴할 때. 이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어떤 게 뭐가 기분 나쁘냐면 여기 아니 그래도 선생님 BN이 항상 큰데 아무리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이게 같아지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않습니까? 날 가르치러 드는 건가요? 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BN이 큰데 아무리 항해 번호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같아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로 보면 되냐면 선생님이 또 아주 여러분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그 위에 보면 맨 첫 번째 줄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게 리미트가 붙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즉 세 번째 줄 보면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쵸? 그 밑에 든 예제가 이거잖아요. 여기 보면 n분의 n 플러스 1과 n분의 n 플러스 2는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분모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게 같아지려면 이게 모순이에요. n분의 n 플러스 1과 n분의 n 플러스 2가 이게 같아지는 상황은 없죠. 이게 같아지려면 양변에 nn 또 nn 빼주면 모순이죠. 1과 2가 같아야지만 양변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양변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리미트를 취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리미트를 취하면 여기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수렴해요? 1이잖아요.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어디로 수렴해요? 1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유한에서 성립했던 게 이게 무한까지 성립할 거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리미트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우린 저 우주 끝까지 가볼 수가 없거든. 계산은 리미트가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지금 잠깐만 뭘 설명한 거냐면 명백하게 BN이 크지만 리미트를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다. 알겠죠? 그걸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 샌드위치 정리조차도 이 수열들이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발산할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좋아요.